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0.4%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계속 애매하게 좀 진행이 되죠. 어제는 또 기분 좋게 전 종목이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또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4천억씩 또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500억 정도 매수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섣불리 증시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크게 움직이는 증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게 되면 계속해서 2,900 후반대, 3,000포인트 초반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면 자꾸 주가를 좀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이 구간이죠. 3,000포인트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21선 근처에서 계속 주가 횡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전체 거래량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이 이전에 침체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그 거래량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중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좀 하고 있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금액대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결국에는 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금융 투자가 들어온 것은 금방 또 단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금융 투자 매수로 인해서 올라간 주가는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확실한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성장주,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우량주들 꾸준히 실적이 나면서 그런 이제 배당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괜찮고요. 지금은 확실히 좀 구체화되지 않은 실적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그런 장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세 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21선 받치는 선에서 뭐 진행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또 대형주들이 모두 시세를 한번 주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평가된 그런 성장주가 있다면 그런 주식에는 투자를 좀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월봉 모두 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뭐 이렇게 4일 연속 매수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시가 뭐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결국에는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양봉 띄우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져가고 61선까지 왔지만 바로 또 올라갈 때는 V자로 올라와 주면서 추세를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 지금 확실히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 문제이지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뭐 미국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계속해서 약세를 좀 띠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1.533%죠. 그래서 1.5% 초반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떨어져 준다면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4,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네, 원래대로 또 회복을 좀 한 것 같고요. 25,000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전부터 네, 거래가 좀 실리면서 마지막에는 네, 89,000주 10분에 거래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또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25,800원 정도였나요? 그까지 이제 시작을 했다가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했는데 또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중반까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막판에 또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자, 뭐 지금 500원 정도 하락은 충분히 뭐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는 확실히 계속 좀 올라가려고 하면 눌러버리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올려버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겨루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세력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어떤 세력은 주가가 좀 뭔가 올라가면 안 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선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선 기준이 네, 22,5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박스권 기준으로 네, 상단 위로 이제 21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네, 추세의 반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 정도로 며칠 한 일주일 동안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유를 가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채널의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못 사서 아쉬운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목표했던 소량만큼 못 사서 아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현금은 사실 뭐 무리하게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집어넣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놔두시고 지켜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증시가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이제는 그때는 우량주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좀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상당히 좋지만 네, 현금 확보를 좀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두산중공업이 안 올라갈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네,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241선은 네,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241선 전체적으로 찍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24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때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한번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 있는 그 환경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그 소식이라든지 그게 이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힘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21선 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이런 양봉이 또 14%가량의 그런 양봉이 또 나오면서 레벨업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한 번씩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구간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를 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고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패턴을 맞춰본다면 네, 이제는 올라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2천만 주, 뭐 4천만 주 이렇게 4천만 주 정도씩 터지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14%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는 이 고점까지 27,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회복을 회복이 아니죠. 회복이라고 할까요? 네, 돌파라고 합시다.
돌파를 해주는지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7,100원이 이제는 이 쉽게 뚫리는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쉽게 뚫리지 않는다면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한번 힘을 강하게 준다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이 뚫리는 순간은 네, 그냥 33만 원까지는 좀 힘있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졌고요. 지금 계속 1,000만 주 이상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봉 월봉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가가 눌린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를 또 던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 두산중공업을 눌리고 공매도를 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어, 정말 이제 그 의도를 잘 뭐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또 오늘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하락시킨 주범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뭐 거래원을 좀 보게 된다면, 네, 모간서울에서 이 두산중공업을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모간서울에서 이 지분을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공매도를 계속 뭐 치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중공업에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지만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이 잔고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기간은 또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제 뭐 48만 주인데 오늘 6만 7천 주라서 적긴 하지만 제가 주목해야 되는 기간 투자자는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오늘 24만 주를 매도했지만 반대로 이제 매수 세력 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연기금 30만 주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일부터 11월 2일까지 300만 주 이상을 매수했는데요. 또 30만 주 매수하면서 누적 뭐 330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기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고요.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네, 이런 뭐 외국인 투자자의 뭐 의도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도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치더라도 결국에는 반대로 이렇게 투신과 같이 아니면 연기금과 같이 받쳐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금 투신과 연기금이 이 매집이 끝난다면 한번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네,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줄 때마다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이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의 큰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때도 이제 좀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급등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긴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이 큰 이 기간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세력이 또 두산중공업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저점을 찍고 올라간 이유가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한 타이밍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기관에 의해서 두산중공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또 늘었어요. 오늘도 많이 늘었고요. 946만 주로 거의 이제 10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공매도 잔고가 늘어간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이 포인트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1000만 주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2만 5천 원 정도니까 2,500억이 지금 네, 공매도 잔고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도 하고요.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끌어내려서 이 공매도 상환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잔고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네, 이 공매도를 계속 쳐서 주가를 결국에는 끌어내릴지 조금 이제 걱정되긴 합니다만 일단 기관 세력을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가치를 믿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전체 거래량은 116만 주고요. 오늘도 이제 10% 이상,
네, 공매도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8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이렇게 공매도로 또 때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의 공격이 좀 끝나면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도를 저는 조금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도 지금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상한이 되었죠. 130만 주 정도 상한이 좀 되었고요. 장고는 뭐 2,900만 주에서 3,000만 주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장고 공매도 장고와 대차 장고가 좀 같이 줄어든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주 상장일 때 좀 공매도라든지 대차 장고가 좀 대량으로 상환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한 번에 늘어나는 그런 좀 경향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200만 주 네, 추정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4%까지 지금 외국인 보율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6%대까지 제가 감소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제 1,000만 주 이상 매수가 네, 집계가 되면서 10%까지도 네, 그렇게 지분이 한 번에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합병신주 상장이었나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움직임은 그때 한참 지분이 내릴 때와 좀 유사하긴 한데요.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두산건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두산건설이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산중공업의 이 3조 자구안에 대한 그 채무 금액을 완벽하게 좀 상환하기 위해서 두산건설을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산 자산이 이제 추가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산은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이제 부활을 하다 보니까 그 두산건설을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자회사인 이제 두산건설 매각에 다시 착수를 했고요. 어, 건설 경기 호황으로 네, 두산건설의 재무 구조가 대폭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의 순차입금 규모가 차입금이라는 것은 네, 돈을 빌린 금액이죠. 그래서 규모가 이제 1조 7천억이었습니다. 2010년에. 근데 지금은 이 3분기 기준으로 1,000억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거의 다 상환이 진행이 되었죠.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제 두산건설을 살리려다가 좀 같이 이제 재무가 꼬이긴 했었는데요. 이제 두산중공업도 같이 두산건설과 함께 부활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이르면 이달에 산은과 이제 수출입은행에 두산건설 매각 계획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제 이 매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산건설이 가치가 얼마가 평가될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건설을 매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현금을 확보를 했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네, 신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건설을 매각하더라도 캐시카우인 뭐 두산 밥캣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 지금 이제 중간이죠. 한참 이제 연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저는 매각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소 터빈을 조기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수소 가스 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GE와 지멘스가 2030년까지 이
수소 가스터빈을 개발한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3년을 당겨서 2027년에 수소 터빈을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이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렇게 3사보다 3년을 앞서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 터빈을 개발을 성공하고 이제 실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이제 내년인가요? 내년에 실증을 완료하고 이제 가스터빈을 설치를 할 텐데요. 이제 수소 가스터빈, 뭐 LNG 가스터빈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이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런 원전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소 쪽 에너지들, 연료전지 자회사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모아 가는 것 같고요. 미래를 보았을 때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자리다,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제 국매도 잔고만 좀 상환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그 국매도 잔고는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